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2021년 신규 공모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의 순서는 먼저 재단과 공모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 사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아동 옹호 대표 기관입니다. 재단의 복지사업 방향은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리 주체자인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의무 이행자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모든 아동은 권리 주체자이며 권리 주체자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무 이행자라고 부릅니다. 가깝게는 부모,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고 국가 또한 가장 중요한 의무 이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사업 또한 권리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서 권리 주체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무 이행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임을 다하도록 개입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는 아동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재단은 아동 보호 정책을 도입하여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정책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말하며 대상은 재단의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후원자, 협력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재단과 함께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 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사회기관과 연대 및 협력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배분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은 2016년에 시작되어 매년 이슈에 따라 주제를 선정해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기관들이 애써주셨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해온 공모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릉복지관의 사진은 아이들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횡단보도에 쉼표를 표시하고 무지개색을 입혀 속도를 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기름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근공원 계단에 아이들의 글과 그림으로 권리를 표현한 타일을 제작하여 공원에 붙여 아동의 권리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림복지관에서는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직접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지역사회와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놀권리 사업과 관련하여 마련된 놀이 공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같이 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의 통합 놀이터입니다. 풀벌레 놀이터는 시설 아동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지역에 개방하여 모두 함께 어울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간들이 아이들의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만든 아이들의 공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공모사업 소개에서 느끼셨겠지만 매년 주제는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수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하며 모든 과정에 아동이 함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동은 권리 주체자로 성장하며 우리는 의무 이행자인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의 주제는 이주 배경 아동의 돌봄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점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지역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년간 진행되며 지원 금액은 신청 기간당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번 공모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으로 기능 보강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의 목표는 통합을 위한 통한 지역사회 이주 배경 아동의 돌봄 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후 말씀드리는 것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동 권리 기반 공모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되며 보호자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는 선택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주 배경 아동과 비이주 배경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이주 배경 아동과 비이주 배경 아동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입니다. 지역 주민은 비이주 배경 프로그램 참가 아동들의 보호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가진 지역사회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한 폐렴으로 퍼지던 시기 중국인 및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퍼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단은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 배경 아동의 경우 쉽게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배경 아동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재단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인류애와 연대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 지역에서 이주 배경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아동 친화적 돌봄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주 배경 아동과 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다문화 아동, 난민 아동, 탈북 아동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북한 이탈 주민을 부모로 두었다면 모두 이주 배경 아동에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봄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하니 처음에 공모 사업 주제를 보고 공간 조성이나 시설 개보수를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 환경 조성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제도적,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조성됨으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서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함은 이주 배경 아동들이 읽을 수 없는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그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변경하는 등의 지역사회의 물리적 차별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의 신청 대상은 아동을 주 대상으로 비영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모 사업과 동일한 주제의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단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은 제외가 되며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이란 공통의 목적을 위해 사업 기획 및 수행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아동센터에서 지역 내 다른 센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A지역 아동센터에서 사업을 총괄하게 되며 다른 센터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시로 지역 아동센터를 든 것일 뿐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의 5가지이며 특히 올해의 경우 재단과 파트너 기관으로서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관심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2021년도에도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중요한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 일정은 11월 15일까지 이메일로 구비 서류를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 기간 발표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2021년 1월에 협약식과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배분금 지원을 통해 사업 수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비대면, 소규모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활용 프로그램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온 문화 소개나 체험 방식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에게 현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나 단순 물품 지원, 공간 조성이나 시설 개보수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모 사업에는 재단에서 설정한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성과 척도를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 계획서 작성법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분입니다. 필요성은 이주 배경아동의 차별적 환경에 어떤 것이 있으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누구와 함께 어떤 변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객관적인 데이터나 지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적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동의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한 활동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및 평가입니다.
목표는 산출 목표 및 성과 목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산출 목표는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었는지를 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량이나 참여자 수를 의미합니다. 성과 목표는 참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타낸 것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주요한 성과 목표로 비이주 배경 아동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이를 통해 이주 배경 아동이 지역 사회에서의 소속감과 안정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문에 척도에 대한 예시를 첨부하였으니 사업을 기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추후 선정된 기관의 확정된 척도는 발송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직접 대상은 아동이며 실 인원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대상자 수를 의미합니다. 참고란에 권리 주체자인 아동인지 의무 이행자인 성인인지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 신청란에 컨소시엄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연대 협력 계획에도 참고란에 컨소시엄 단체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관들과 연대 협력 체계를 갖추시는 경우 재단 사업기관의 역할도 함께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중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비율은 최대 30%이며 사업비 비율은 최소 70%입니다. 세목별 산출 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편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관리 운영비 비율은 최대 30%이며 사업비 비율은 70% 초과 가능합니다. 비율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몇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의 경우 구입이 가능하나 관리 운영비에 편성하여 주시고 인건비를 편성하는 기관은 2021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11월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문, 고유 번호증, 개인정보 동의서의 경우 PDF로 제출하되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는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접수 완료 메일을 회신할 예정이니 접수가 잘 되었는지 메일 회신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단은 이 세상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도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서는 재단의 이러한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주 배경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의 모든 아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